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층 높이의 빌딩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곳 아파트에는 결혼 2년 차를 맞은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죠. 민수는 32살로 국내 대기업에서 영업과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 준비를 마치곤 했어요. 단정한 인상을 가진 그는 회사에서도 믿음직한 동료로 통했습니다. 그의 아내 지연은 31살로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날씬한 몸매, 그리고 언제나 단아하게 정리된 단발머리가 인상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그녀는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으로 집안일도 알뜰하게 챙기는 편이었죠. 이 부부의 하루는 참으로 평범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일어나 샤워를 하는 동안 지연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토스트에 잼을 발라주고 커피를 내려서 식탁에 놓으면 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습니다. 아침 시간의 대화도 늘 비슷했어요. 오늘 일정은 어떤지, 언제쯤 집에 들어올 것인지, 주말에는 뭘 할지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영업직 특성상 출장이 잦은 편이라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지방으로 내려가곤 했죠. 지연은 정시 퇴근이 가능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보통 오후 6시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를 하며 민수의 귀가를 기다리곤 했어요. 민수가 출장을 가지 않는 날에는 보통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동료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죠. 결혼 초기의 달콤함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곤 했어요.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식당을 찾아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안정적이고 행복해 보이는 신혼 부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런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예전보다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거나 문자가 오면 화면을 민수에게 보이지 않게 각도를 조절하는 모습들이 종종 눈에 띄었거든요. 민수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많이 보니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의 행동에는 분명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지연이 샤워를 할 때도 휴대폰을 욕실 안으로 가져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민수가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도 휴대폰 화면을 슬쩍 가리거나 각도를 바꿔서 보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어요. 또한 지연이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뭔가 재미있는 내용을 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 민수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인터넷 기사나 친구들 소식이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죠. 마치 누군가와 특별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민수는 이런 변화들을 감지하면서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의심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면서 지연의 변화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귀가 시간이었어요. 예전에는 오후 6시면 어김없이 집에 도착하던 지연이 요즘은 7시, 8시까지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민수가 언제 들어오느냐고 문자를 보내면 지연은 항상 같은 답변을 했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한다거나 동료들과 회식이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민수가 보기에는 지연이 다니는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자주 야근을 할 만한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지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늦게 들어온 날이면 지연의 옷에서 평소와는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민수가 잘 아는 지연의 평소 향수와는 확연히 다른 낯선 향수 냄새였죠. 처음에는 회사 동료 중에 향수를 진하게 뿌리는 사람이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냄새가 너무 자주 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남성용 향수 같은 냄새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지연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회사에 향수를 많이 뿌리는 사람이 있느냐고 말이죠. 지연은 그냥 사무실이 좁아서 냄새가 쉽게 배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말의 변화도 뚜렷했어요. 예전에는 주말이면 민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던 지연이 요즘은 자꾸 외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난다는 이유였죠. 대학 동창들과 모임이 있다거나 회사 동료들과 쇼핑을 간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민수는 처음에는 지연이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도가 너무 잦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더욱이 지연이 외출해서 돌아온 후의 모습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그 이야기를 민수에게 들려주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에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저녁 식사 후에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서로의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은 지연이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화의 내용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깊이 있는 대화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당장 필요한 생활적인 이야기들 위주로만 대화가 이루어졌죠. 민수는 이런 변화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지연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결혼 생활에 대한 권태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용기를 내어 지연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요즘 뭔가 힘든 일이 있느냐고. 혹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연은 별일 없다며 그냥 요즘 일이 바빠서 피곤할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지연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의 영역에 누군가가 침범하는 것을 경계하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이전의 지연이라면 민수의 걱정에 고마워하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지연은 아침 일찍 또다시 친구들과 만난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원피스까지 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연이 나간 후 민수는 혼자 집에 남아 밀린 집안일을 하기로 했어요. 먼저 침실을 정리하다가 지연이 서둘러 나가면서 침대 위에 흘려놓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지연이 애용하는 검은색 가죽 핸드백이었죠. 민수는 가방을 옷장 위 제자리에 놓아주려고 들어 올렸는데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지연이 평소에 가방에 많은 걸 넣고 다니는 편이 아닌데 오늘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의아했어요. 혹시 지연이 중요한 물건을 가방에 넣어둔 채 깜빡하고 나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민수는 가방을 열어보기로 했어요. 물론 아내의 가방을 함부로 뒤져보는 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혹시 중요한 서류나 지갑 같은 걸 빼먹고 간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화장품 파우치와 지갑, 그리고 각종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무거운 게 더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가방 안쪽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파우치 하나를 발견했어요. 지연이 평소에 사용하는 화장품 파우치와는 다른 검은색 작은 파우치였습니다. 만져보니 그 안에 딱딱한 사각형 모양의 물건이 들어있는 게 느껴졌어요. 민수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게 지연의 무게감의 정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민수는 파우치의 지퍼를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파우치 안에는 정말로 휴대폰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지연이 평소 사용하는 휴대폰과는 다른 기종이었습니다. 지연의 주 휴대폰은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는데 이건 조금 구형 모델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분명히 잘 작동하는 휴대폰이었습니다. 민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지연이 휴대폰을 2개나 가지고 있는 거지? 게다가 왜 이걸 이렇게 깊숙이 숨겨두고 있는 거지? 평범한 사람이라면 보조 휴대폰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며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확인해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휴대폰이 최근 지연의 이상한 행동들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눌러보았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잠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패턴 잠금이 걸려 있었는데 다행히 복잡한 패턴은 아닌 것 같았어요. 민수는 지연이 자주 사용하는 패턴들을 하나씩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건 지연의 생일이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을 숫자로 바꾼 패턴을 시도해봤지만 이것도 맞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는 간단한 직선 패턴을 그어봤는데 놀랍게도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열리자 민수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지연의 비밀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동시에 혹시 자신의 의심이 기우였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의 메인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지자 민수가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메시지함이었습니다. 평소 지연이 사용하는 휴대폰과는 달리 이 보조 휴대폰에는 한 사람과의 대화만 가득했어요. 상대방의 이름은 재훈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이름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재훈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지연이 가끔 회사 이야기를 할 때 언급했던 동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재훈에 대해 그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선배 정도로만 이야기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보니 민수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부터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도저히 일반적인 동료 사이의 대화라고 볼 수 없었어요. 재훈이 지연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보고 싶다는 말과 함께 언제 만날 수 있느냐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도 재훈이 보고 싶다며 남편 민수가 출장 가는 날에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지연과 재훈은 분명 불륜 관계에 있었고
이미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온 관계인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메시지 내용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화창을 아래로 스크롤해 보니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처음에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찍은 평범한 사진이었지만 점점 더 친밀한 모습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침실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지연이 평소 집에서는 절대 입지 않는 속옷 차림으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현실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자신이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더욱 노골적인 메시지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지연이 재훈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는 민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민수는 몇 년 전부터 권태롭다는 지연의 메시지를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지연과의 결혼 생활에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지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거죠. 더욱이 그 불만을 전혀 다른 남자에게 털어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배신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어요. 민수는 손가락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조작하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계속해서 더 많은 증거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니 지연과 재훈은 거의 매일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한 번에 1시간 이상씩 통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통화 시간들을 자세히 보니 대부분 민수가 출장을 간 날이거나 늦게 퇴근하는 날들이었어요. 지연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재훈과 긴 통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지연이 집에서 혼자 외로워할 것을 걱정했던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껴졌어요. 더 찾아보니 모텔 예약 관련 메시지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재훈이 강남의 한 모텔을 예약해 두었으니 몇 시에 만나자는 식의 구체적인 약속들이었어요. 그 날짜들을 확인해 보니 지연이 친구들과 만난다며 외출했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지연의 늦은 귀가, 시간 낯선 향수 냄새 주말의 잦은 외출, 그리고 변해버린 태도까지 모든 것이 이 불륜 관계로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어요. 민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증거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각각의 메시지와 사진들을 꼼꼼히 캡처하면서 민수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모든 증거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지연의 보조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다시 넣어둔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민수는 재빨리 가방을 원래 위치에 놓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척했습니다.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민수에게 인사를 했어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다 왔다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카페에 갔고, 어떤 영화를 봤으며 어떤 쇼핑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죠. 하지만 민수에게는 지연의 모든 말이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듣는 지연의 이야기는 완전히 지어낸 거짓말이었거든요. 지연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재훈과 모텔에서 시간을 보냈을 것이 분명했어요. 민수는 지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마치 정말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결혼 2년 동안 민수가 알고 있던 지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연은 민수에게 다가와 볼에 가벼운 키스까지 했습니다. 평소에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항상 하던 행동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그 키스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던 입술로 자신에게 키스하고 있다는 생각에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지연의 모습도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오늘 뭘 먹고 싶은지 민수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요리를 시작했죠. 마치 정말로 평범한 주부의 모습 같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지연의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지연은 어디 있고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건 가면을 쓴 누군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상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게 더욱 무서웠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지연은 평소처럼 민수에게 회사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요즘 일은 어떤지, 힘든 프로젝트는 없는지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연이 이렇게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불륜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치밀한 관계였던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감출 수 없었을 테니까요. 민수는 지연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혼자 방에 들어가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당장 지연을 추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고 법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서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불륜은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보조 휴대폰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혹시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민수는 앞으로 며칠 더 지연의 행동을 관찰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재훈과 만나는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그리고 또 다른 증거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성급하게 행동해서 지연이 모든 증거를 인멸해 버리면 곤란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평소처럼 민수 옆에 누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낮에는 다른 남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지연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정말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자신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민수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지연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틈틈이 지연의 보조 휴대폰을 확인하며 실제 행동과 대조해보는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 결과 지연의 거짓말은 하나하나 모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지연은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야근을 하게 되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어요. 하지만 보조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재훈과 오후 6시에 강남에서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말한 야근은 완전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온 지연에게서는 역시나 낯선 남성용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지연은 야근을 하느라 힘들었다며 피곤한 척했지만 민수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지연이 4시간 동안 재훈과 함께 있었다는 걸 말이죠. 수요일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서 회식이 있다는 핑계였어요. 하지만 보조 휴대폰의 메시지를 보니 재훈과 한강 근처 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회식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핑계였던 거였어요. 민수는 지연이 거짓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거짓말할 수 있는 지연의 모습이 낯설고 무서웠어요. 결혼 2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전혀 몰랐던 지연의 다른 면이었거든요. 금요일 저녁에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지연이 샤워하는 동안 보조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재훈이 보낸 사진이 새로 올라와 있었어요. 한 레스토랑의 테이블 사진이었는데 촛불이 켜진 로맨틱한 분위기의 식당이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는 재훈이 내일 여기서 만나자고 제안하는 메시지가 있었고 지연이 좋다고 답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시간은 토요일 오후 7시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내일 지연이 또 어떤 핑계를 댈지 궁금했어요. 과연 토요일 오후가 되자 지연은 대학 동창들과 저녁 모임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정성을 들여 화장을 하고 새로 산 드레스를 꺼내 입었어요. 대학 동창 모임치고는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지만 민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나간 후 민수는 그녀가 메시지로 언급했던 레스토랑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강남구에 있는 꽤 고급스러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을 한다면서 이런 비싼 레스토랑에 간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건 그 레스토랑이 커플들이 주로 가는 로맨틱한 분위기의 식당이라는 점이었어요. 민수는 지연의 위치를 확인해 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연이 경계할 수도 있었거든요. 대신 집에서 기다리며 지연이 몇 시에 들어올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지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동창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와 만났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으며 어디서 식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말한 식당은 보조 휴대폰에서 확인한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만났다는 동창들의 이름도 민수가 기억하기로는 지연과 그리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지연의 옷에서는 역시나 재훈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민수도 그 냄새를 금세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지연이 집에서 쉬겠다고 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며 외출했어요. 하지만 보조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재훈과 근처 카페에서 짧게 만나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장 보러 간다는 것도 역시 거짓말이었던 거죠. 민수는 이제 지연의 모든 외출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는 것도 야근한다는 것도 회식이 있다는 것도 모두 재훈과 만나기 위한 핑계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지연이 언제부터 이렇게 완벽한 거짓말쟁이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연의 행동을 관찰하며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한 민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매일매일 지연의 거짓말을 들으며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무엇보다 지연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속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지연이 또다시 회사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을 때 민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보조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예상대로 재훈과의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지연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평소라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겠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시계를 보며 지연의 귀가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30분경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들어온 지연은 민수가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약간 당황한 듯 했어요. 민수는 지연에게 잠깐 앉아보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톤이었죠. 지연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며 조심스럽게 민수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지연의 보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연이 외출하는 사이 다시 한번 가방에서 꺼내온 것이었어요. 그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으면서 민수는 지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그 휴대폰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눈동자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이 발각된 순간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민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휴대폰이 뭔지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재훈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런 메시지들을 주고받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지연이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기다렸지만 지연은 계속 침묵만 지키고 있었어요. 결국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이죠. 민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지연의 보조 휴대폰에서 캡처해둔 사진들과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재훈과 함께 찍은 사진들, 서로 사랑한다고 주고받은 메시지들, 그리고 모텔 예약 내역까지 모든 증거들이었어요. 지연은 그 증거들을 보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 사과가 전혀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지연에게 언제부터 재훈과 이런 관계였는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추궁했어요. 지연은 울먹이며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과는 6개월 전부터 이런 관계가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회사 선배였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감정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런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이 불륜을 저질러도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더욱이 6개월 동안이나 이런 관계를 지속하면서 자신을 속여온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감정도 격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바보같이 속아 살았는지, 지연이 야근한다고 할 때마다 걱정했던 자신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말했습니다. 지연은 계속 울기만 할 뿐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했어요.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버렸어요. 민수는 지연을 더 이상 예전의 아내로 볼 수 없었고, 지연도 자신의 잘못이 완전히 드러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는 결국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지연은 계속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민수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연은 거실에서 밤새 울고 있었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인터넷에서 불륜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 예약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민수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었죠. 변호사는 민수가 준비한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조 휴대폰의 메시지 내용과 사진들, 그리고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것이 불륜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였거든요. 특히 모텔 예약 내역은 직접적인 증거로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했어요. 변호사는 민수에게 두 가지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지연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이었고, 둘째는 재훈을 상대로 한 상간 소송이었어요.
둘 다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두 가지 모두 진행하겠다고 결정했어요. 지연과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재훈에게도 마땅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겠다며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를 맞이한 건 빨간 눈으로 부어있는 지연이었어요. 민수가 어디 갔었는지 물어보는 지연에게 민수는 변호사를 만나고 왔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다시 한번 창백해졌죠. 지연은 무릎을 꿇고 민수에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어요. 재훈과는 완전히 끝내겠다고 약속했고, 앞으로는 진짜 좋은 아내가 되겠다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6개월 동안 매일매일 자신을 속이며 다른 남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 지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모든 추억들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어요. 민수는 지연에게 이제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용서할 마음도 없고 다시 시작할 생각도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연은 계속 매달렸지만 민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연이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처음 불륜을 시작할 때는 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거든요. 다음 주부터 민수는 본격적인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장을 작성했고, 재훈을 상대로 한 상간소송 준비도 시작했어요. 위자료는 지연에게 2천만 원, 재훈에게 3천만 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민수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수는 지연과 대화 자체를 거부했고,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의사소통만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냉랭해졌죠. 결혼 당시 받았던 축하 선물들과 신혼여행 사진들을 보며 민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그 행복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도 그때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소송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지연은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민수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민수는 앞으로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었어요. 지연과 함께 살았던 모든 흔적들을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결혼 2년의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지연에게서 등을 돌렸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